네,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주둔지를 성주군 내 다른 지역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드 재배치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네, 또 한류 스타들의 행사와 방송들이 돌연 취소되고 상용 비자 발급이 중단이 되는 등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들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 그리고 김태우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함께 리포트를 보셨는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경북 지역 아무래도 이제 성주 지역 주민들이 민심이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성주 지역 내 다른 지역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바로 또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게 논란이 불거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오늘 아침까지 나오는 뉴스 보도를 보면은 네. 본래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른 지역을 검토하겠다 그런 보관을 갖고 대화를 시작하신 건 아닌 것 같고, 네네.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예, 예. 그 이제 저쪽 성주 대표들이 하도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정부가 생각할 때는 이게 최선의 지역인데 네. 뭐 더 좋은 지역이 있으면 뭐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이게 아마 그래서 이게 사실 국방부하고 조율이 돼야 되는데 국방부는 이런 또 아니 지금 생각이 없거든요. 그 후에 아직까지는 이래 없는 거죠.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조율을 안 되고 막 어떻게 발언을 하시게 된 막 그런 결과로서 이런 게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 안보 관련된 더구나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거는 이게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겠죠. 예. 이렇게 네네. 말을 오락가락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신뢰도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또 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국방부 입장은 오락가락한 것 같지 않습니다. 네네. 최적의 입지가 어쨌든 성산포대의 자리다라고 얘기는 하긴 그렇습니다. 하고 있죠. 그 예. 최적지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정밀한 검사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러한 전문성을 가진 것은 국방부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방부 입장이 우리 정부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에서는 지금 저게 갈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주라고 하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성주 안에 다른 지역을 요청을 한다면 존중을 하는 의미에서 네. 다시 검토를 한 번 더 해볼 수는 있다. 예. 이게 국방부 입장 같고요. 네네네. 그러나 이미 전문적인 검토를 다 거쳤기 때문에 다른 장소가 택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쉽지는 않, 예, 그게 않겠죠. 제가 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예. 다른 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좀 적겠죠. 저는 다른 지역으로 바뀌어봤자 네네. 그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혹시라도요. 지금 그러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제3지역이라는 금수산이라든지 수륜산, 뭐 수륜면 까치산이라든지 여러 군데 이제 매체를 통해서도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다른 지역에 어떤 뭐 특별한 뭐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있을까요? 그 검명되고 있는 염속사진이라든가 까치산은 솔직히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네네. 좋은지 나쁜지 그거는 말할 수가 없고 네네. 또 비용 면에서도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어요. 지금 성산포대 같은 경우는 기존 군부대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기 수월한 때문에 부분이 그거는 있죠. 이제 기존 좀 기반을 닦아 놓은기 때문에 예. 쉽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런 안보 문제는 저는 처음부터 네.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네. 그게 항복해가지고 배치 안 해서도 안 되고 또 뭐 환영한다고 해서 배치하고 이럴 주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네. 제대로 된 나라에서는 이건 국가 생존 문제와 관련된 건데 그래서 이런 건 흥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전략적인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검토를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문제는 이미 정치와 이념화 돼버렸어요. 예. 왜 그러느냐 하면은 완전 철회를 바란다. 지금 다른 데 검토해라 이러니까 당장 나오는 반응이 그다음에 성주 사드 배치 철회가 아니고 지금 구호가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거든. 그러니까 다른 데 가봤자 이 구호는 전혀 다른 이제 이슈로 지금 가버렸어요. 예, 예. 그래서 뭐 다른 데 물색하고 한다고 해서 이 갈등이 해소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제3의 부지로 선정이 된다 하면 이게 미국 측의 입장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큰 그림에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동맹에 대한 우리 의존도가 커진 것인지 작아진 것인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하면서 동맹에 대한 의존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네. 근데 최근에 북한 핵 문제가 다시 부상되면서 의존도가 다시 커진 거거든요. 핵을 가진 북한을 핵을 안 가진 대한민국이 어떻게 상대를 합니까? 네. 동맹이 없이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만약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미국하고 한 합의 문제가 다시 흐트러지도록 이렇게 가져간다면요.
동맹을 이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텐데 이게 한국 안보에 얼마나 큰 마이너스인지 손실인지 이걸 감안해야 돼요. 예. 지금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압력받는 거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알지만 그건 그대로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동맹과의 합의도 상당히 존중해야 한다. 예, 예. 그런 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사실 엊그저께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예. 일본 이이지까지 이렇게 탄도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그렇다면은 지금 고각 조절을 따라서 사드 배치를 해도 사실은 후방 지역은 위험한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예. 사드 배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거기서 또 한 번 불거지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좀 평가를 그러니까 하시나요? 이제 사드 배치 효용성은 예, 그게 100%뭐 완전 카바다 이게 아니고 고공을 방지해 그게 이제 고공 40km에서 150km 그 내인데 네, 그 고공 40km에서 150km 내의 효용성은 이미 검증이 돼 있어요. 예. 11번의 그 시뮬레이션 모의 시험을 해가지고 예. 거의 100% 완벽하게 이렇게 미사일을 잡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서울까지는 닿지 않는다. 서울까지 닿지 않는 대한민국을 커버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럼요. 그 서울이 덩필하면 한 대 더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커버하면 되는 거고 서울까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고요. 효율성은 정말 국력이 강하지 않다든가 첨단 과학 기술이 발달된 나라가 아니면 그거 상상도 못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중국도 이거는 꿈도 못 꿀 거예요. 이 정도 첨단 그러면 이거 고맙게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중국에서 한류 스타들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데 우려됐던 일이 좀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이 보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드 건 이전에도요. 통일 문제와 관련된 우리 전문가들과 정부 관료들 입국을 사실 제한했습니다. 예. 중국은 사실 이런 식으로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이미 가해 왔더랬습니다. 네. 여기서요 짧게 보면요 이게 당장 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아픔이고 또 중국에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기업인들한테는 아픔인데 좀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중국에 이렇게 많이 의존하는 체제는 우리 스스로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 뭐 홍콩까지 합치면 우리 무역의 한 3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거는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2010년도의 히토류 사건 네.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히토류를 팔지 않겠다라고 압력을 넣는데 일본 기업들이요 어렵더라도 수입선을 다변화하자 이렇게 해서 다른 쪽으로 돌렸어요. 네, 네. 돌리고 나니까 결국은 중국의 히토류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도산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예. 이게 짧게 보면 우리한테 아픔이지만 저는 지금 중국이 한국한테 이런 문제로 논리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압박을 가하는 중국을 보면서 예. 신사적인 대국이 되기에는 아직 함량이 부족한 나라다 네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체질 개선을 해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그러니까요. 지금 뭐 말씀은 해주셨는데 당장에 어쨌든 북한에서 취해지는 조치가 나름의 G2 국가로서 이렇게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하기는 어렵지만은 기존에 어떻게 보면 관행으로 봐줬던 부분을 까다롭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상용 비자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동원할 것 같은데 지금 중국이 예. 대한민국한테 고압적으로 나오는 자세가 네. 우리가 불리하고 중국은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은 이 중국 사람들이 계산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중국이 대국이다 그런데 지금 취하고 있는 뭐 한류 세태를 저거는 문화는 문화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이렇게 서로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예. 처하는 그 실제 취하는 행동은 아주 소극적인 소국 작은 나라 마음이 아주 째째한 우리가 중국인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한문 탁탁 쓰면서 네. 문자 쓰면서 큰 소리는 뭐 태산 같은 소리를 해요. 네. 실제 이 행동은 이렇게 째째한 행동을 하거든. 이래 되면은 동양인들이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존경받지 못하면 그 국민이 존경받지 못하면은 사실은 대국되기가 어려워요. 네. 미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곳곳에 그래도 이래 하는 건 존경받을 짓을 한다고 이걸 이제 세계 이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 월드 리전 하는데 세계 이성에 부합되는 행동을 어느 정도 해야 네. 세계인들한테 존경받고 동양인들한테 존경받지 이렇게 되니까 네. 인도 그 많은 인도도 등지지 월남도 베트남도 등지지 필리핀도 등지지 일본 호주
점점 더 아마 옥죄일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예. 궁금한 게 이제 째째하다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예. 째째하게 계속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피해를 안 입는다는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질적으로 막 째째하게 한류를 막고 이럴 거예요. 그러면은 예, 예. 우리가 그 중국한테 반정서적인 감정을 이렇게 갖고 있는 지역도 필리핀 같으면은 예를 들면 더 국제재판소에 해부도 하고 네네. 그 지역이 또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저 국제정치의 기류라 그런 거는 고무풍선의 바람 같은 거예요. 예, 예. 이쪽에서 그렇게 하면 그쪽에는 우선 유보시키고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공기로서 우리 지역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겠군요. 우리는 네. 세계를 향한 국가니까. 예, 예. 예. 근데 당장의 피해도 피해지만 중국 내 여론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하고 중국하고 여론이 나빠졌을 때 당장 단교할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네네. 사실 지금 다시 정상화돼 있거든요. 우리도 이게 이제 기류라고 보기 때문에 굴곡이 있을 겁니다. 정녕 여기에서 우리가 중국의 불필요한 압박을 불러들이는 것이 우리 내부의 분열이거든요.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장관을 지내고 고위 관료를 지낸 사람들이 중국에 아부하듯이 사드 반대 얘기를 중국 신문에다가 기고를 하는 이런 행태, 이런 것들이 사실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정말 만만하게 보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도 문제지만 우리 국민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네네.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대한민국은 지지리도 못난 나라가 되고 맙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말씀하셨지만은 중국 매체들이 벌써 지금 야당 의원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인터뷰를 해서 자기들 또 그냥 그대로 인용하는 것도 아니고 입맛에 맞게끔 고쳐서 이렇게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예. 여기 좀 알려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게 이게 똑똑한 국민, 똑똑한 나라 같으면은 네네. 이런 일이 없지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국민 같으면 그 적대국 아랍 국가가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뭐 초청을 한다고 해서 가느냐? 절대 안 갑니다. 예. 아무리 내부적으로는 서로 다투고 싸우더라도. 그래서 막 정치권에서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 이것을 무슨 매국 행위다. 네. 뭐 어쩌다 지금 막 가열되고 있는데 네네. 이거는 분명히 우리한테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어요. 네. 그게 지난 수년 동안에 중국을 향해 가지고 어떤 지도자는 남방 삼각에서 북방 삼각으로 가면 뭐이 나쁘냐, 네. 뭐 이런 정신없는 소리도 했고.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이라 그런 저 집단이 있고 안보라는 이렇게 위중한 위험이 있는 한 네. 사실 한미 동맹을 벌릴 수가 없고 결속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틈을 보이면서 마치 뭐 즉 파트너가 전략 동맹을 능가하는 것처럼 또 행동도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중국도 미국 진영에서 한국을 빼낼 수 있겠구나. 일본한테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네. 아무리 그래도 미국 진영에서 빼내서 속국 비슷하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일본한테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자꾸 그런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배운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고 기고를 하고 무슨 달려가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진영에서 빼내서 우리로 종속시킬 수가 있겠구나 하는 의도가 사드라는 주제를 갖고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도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두고 최후 통첩이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제호 통첩은 무슨 제호 예. 통첩입니까? 한중 간의 무역고가 얼마입니까? 뭐 5천억 달러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로 뭐 양국 관계가 파멸되지는 않을 거고요. 네. 그다음 중국 입장에서도 보면요, 외교적 손실이 큽니다. 우리 한국 대통령을 향해서 외교적 결례를 무릅쓴 이런 언행을 보이고 또 자기들 그 웨이보라고 하는 그 SNS를 통해서 네. 반한 정서를 고취시키고 하는 이런 소위 그 소극적인 행태가 결국은 이 한국 상당히 괜찮은 정도의 규모의 국력을 가진 중진국 정도가 대한민국인데 이 나라를 중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든 외교적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중국 네, 입장에서도. 네. 아마 이런 일이 무한정 지속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원론을 말씀드리는데 중국을 믿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다 드러났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 더 중국에 의존하는 경제 체계 이거 안 됩니다. 네, 이게 안 네. 되고 우리가 정말 찬물 먹고 정신 차려야 되고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특단의 조치들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 특단의 조치 안에는요. 정말 힘들 때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북한 핵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키우는 문제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특단의
계획들을 마련해야 될 때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외교 당국의 어떤 중심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셨는데 한 가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국방부가 지금 주한 미군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가 탐지한 정보를 일본하고 공유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달에 한민구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나와서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배치되는 이야기여서 어떻게 다른 분야는 몰라도 예. 안보 분야에서는 예. 한미일 삼국 공조가 철저히 돼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사드 문제를 갖고 일본과 한국과 미국이 공조한다는 거는 예. 우리가 사드 석 대 갖는 것과 같아요. 예. 세 대를 갖는 것과 같아요. 예, 예. 공조를 해야지요. 예. 방어용이거든. 네. 방어하는데 일본 방패만 안 되고 한국 방패만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외국제든 국산제든 방어하는 데는 종류 가리지 말고 같이 공조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공유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지 아마 않습니까? 한민구 장관의 그 이야기는 군사 비밀에 관련된 정보를 일본하고 주고받고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 네. 저도 뭐 군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예, 예. 그런 종류의 이야기였을 거예요. 아니 그게 이제 보면은 그 삼국 간 그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예. 미국 주도의 그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되는 문제 때문에 저 당시 한민구 장관은 안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미국 주도가 미국 국익을 위한 게 아니고 미국이 주도하면서 우리 영토를 지키고 우리의 생존을 하는데 예. 누가 주도하든 뭐 우리가 다시 공조해가지고 하면은 그 방패하는데 세 나라가 힘을 합치는데 뭐 그렇게 나쁜 게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의견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편입 여부를 놓고 민감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을 답변하신 거라고 보는데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한미일 공조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자꾸 얘기를 몰고 가는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그 제주도에 강정마을에 해군 기지가 만들어졌을 때 네.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해군 기지 만들면 미국 군함이 들어온다. 이러니까 또 우리 군 당국에서는 아니야, 미국 군함은 들어오지 않아. 우리 해군이 쏘고 우리 그 민간 그 유람선이 들어온다. 이제 이렇게 네. 해명을 자꾸 하는데 제가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미국 군함이 들어와야 될 때가 되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반도 상황이 긴박해져서 미군이 빨리 제주도로 전개돼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겠다 그러면 그때는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게 이 이념적 논쟁으로 번져가지고 뭐 한국에 있는 미사일이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편입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네. 편입되는 건 아니라고 못 바꿨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한국 안보에 필요하다면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네. 왜 한미일 공조는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고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네. 예. 그런 논의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대변인이 말도 하기도 했거든요. 이 네. 내용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할 군사적 기밀을 공유하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 네. 그건 아니고요. 이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는 미군이 운용하는 미군의 자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한국 방어에도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정보 공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일본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에 또 합의가 돼야 또 공유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제한이 있고 북한 핵 문제라고 하는 공통의 위협 앞에서는 정보로 협력을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그 약정의 한계일 겁니다. 국방부가 얘기하는 거는 그 한도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예, 지금 사실은 그 한반도가 그 미사일 방어 체계 안에 들어가면 우려하시는 부분이 사실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하는 부분이 네. 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국의 반발이 좀 커질 우려도 분명히 그게 염두에 둬야 될 이제 텐데요.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죠. 네. 중국과 미국 간의 핵 교전이 벌어지면 예. 한국에 있는 방어 기지들이 중국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쓰일 것이다. 네.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국과 미국이 전쟁 상태에 돌입했을 때 한국은 절대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네. 그 미국이 한국이 그렇게 못한다는 걸 미국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드 같은 것은요, 그 고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요, 아마 한반도 통과할 때 고도가 1000km가 넘을 겁니다. 예. 그 150km밖에 되지 않는 사드를 가지고 요격한다는 이건 난센스입니다. 난센스. 네. 그리고 이 레이더가 중국을 탐지한다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사드 레이더 한 대가 중국을 탐지하면 얼마를 합니까? 중국이 지금 한반도를 탐지하는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군사 위성만 해도 60개가 넘고요. 그 백두산 일대에 가지고 있는 레이더는 3,000km가 넘는 반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형평성을 따지더라도 네.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억지입니다. 네. 중국하고 더 이상 논리적인 논의가 지금은 되지 않습니다. 예, 예. 예. 자, 이번에 북한이 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한미일 모두 몰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좀 조급해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예. 그 허점을 갖다가 지금 재점검해야 돼요. 네.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24시간 그 움직이는 걸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무엇이 일본도 이번에 그런 면에서는 허점을 보인 거지요. 예. 미국도 허점을 보인 거고. 예. 그게 이번에 그게 큰 보약이 되도록 재점검을 하고 네. 그 문제점을 갖다가 빨리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야기 나온 게 다시 한번 여쭙는 거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놓치다 보니까 사실은 방금 앞서서 이야기했던 정보 공유라든지 사드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온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되면 반대로 중국하고 북한하고의 관계가 더 밀접해지면서 대응이 또 다른 대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네. 북한과 중국이 협력을 하지 않습니까? 예. 어느 쪽이 원인 제공인지 한번 보십시오. 예.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를 만들어서 한반도와 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위협한 원인 제공을 한 것이죠. 그 북한입니다. 그죠? 네. 그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만류했습니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엔 제재가 있지만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중국은 뒤쪽으로 북한 생존을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네. 한미일 안보 공조가 더 강화되는 것은 네. 반작용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역으로 말씀하셔서 한미일 안보가 공조가 강해지면 북한이 더욱더 핵을 개발할 것이다. 이 얘기는 말이죠. 예. 흉기든 강도한테 내가 자꾸 방어 체제를 막기 위해서 조치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강도가 흉기를 더 많이 들 것이다. 예. 우려하는 거와 같은 논리거든요. 예. 우리 국민 사이에 그런 논리가 퍼져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논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한미일 공조와 북중러가 뭉치면서 다시 한번 신냉전을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북중러가 핵 문제를 위주로 공조를 하고 네. 그렇게 되면요 결국 국제 제재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유엔 안보리가 5개 나라가 상임이사국인데 그 2개가 중국 러시아입니다. 예. 중국 러시아가 북한 제재에 대해서 결정적인 제재를 하지 않겠다라고 버티면요 제재 예. 못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런 상황이 가면 한미일 공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예. 맞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네. 뭐 ARF 회담 때도 그랬고요. 이미 중국은 좀 북한과 가까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의미가 그런 게 아니라 본래 그런 기본 골격에 예. 가끔 전술적인 차원으로 제스처를 달리 했던 거죠. 예. 저는 뭐 이 방송도 많이 하고 글도 썼지만은 네. 중국이 실제 정말 북한을 질적으로 바꾸고 싶고 네. 비합리적인 비호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지금과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면 안 되지요. 예. 그래서 중국을 동참시켜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이 제재를 한다든가 할 때에 그게 제일 큰 구멍이 늘 된 거예요. 이번 예. 안보리도 그런 거죠. 안보리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나가지요. 예. 사드를 핑계 대면서 노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기차를 타고 같이 ARF 회의하는 데로 간다든가 할 때는 종전에는 그걸 좀 숨기고 네. 이렇게 트릭을 쓰다가 이제 노골화 시킨 거예요. 네, 네. 우리한테 그 핑계를 대면서 네. 사드의 핑계를 대면서 그게 본래 중국의 실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이런 관광 교류 같은 거는 중국하고 친교를 갖다가 친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친교를 하되 네. 안보는 이건 다른 거예요. 중국이 북한을 이렇게 비호하고 있는 한 북한의 비핵화를 중국이 책임지고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관계는 특수관계다. 예. 안보는 특수다 하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예. 지금 우리 정부도 자꾸 이 중국과 관련된 거는 대변인 저렇게 막 인문위 일부에서니 어디서니 뭐 이렇게 반환적인 고압적인 게 나오면은 중국 계산을 자꾸 불러야 돼요. 네네. 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네네. 전략적 파트너를 하면서 예.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데 무슨 참는기 인자처럼 이렇게 하고 있고 당당한 말 이러면 빌빌대하는 걸로 보인다고요. 예, 예. 그래서 안보 분야만큼은 당당하고 정도로 걸어가야 된다.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중국과의 어떻게 보면 너무 편중되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중국과 가깝게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편중보다는 통일 문제도 있고 비핵화 그러니까요. 문제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예. 중국의 실체를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예, 북한의 예. 실체를 모르고 예. 그에 도움이 될까 해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도 무릅쓰고 전성절 예. 기념 행사에도 가고 막내도 이렇게 공을 올라섰고요. 들여본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실체를 이 정도 되면 알아야죠. 그럼 외교 정책도 분명히 사실은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던 게 북한을 중국에서 떨어뜨려서 고립시키는 외교 정책을 사실 해오지 않았습니까?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이라면 이제 완전히 외교 정책도 좀 고립이라기보다는 네네. 북한과 중국 관계가 워낙 특수 관계니까 예. 중국이 진심으로 마음을 먹고 비핵화 노력을 하면 비핵화가 되겠다고 우리는 본 거예요. 네네. 우리만 본 게 아니라 많은 국민이 그렇게 본 거지. 예, 예. 그 노력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끝내 이 진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끼리 놀한 거지. 네네. 자기들끼리. 분명히 우리 외교 정책에도 좀 변화가 좀 필요하겠죠.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재작년에 뭐 한중 간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했을 때도요. 네. 저희 전문가들은 왜 저렇게 긴밀한지를 이유를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네. 중국이 대한민국을 존중하고 존경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망을 짜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그 포위망에서 이탈시키고 싶은 동기 때문에 한국에게 친절하게 한 겁니다. 네. 우리는 그거 다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구도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에 패권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쟁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면 나빠지면 중국은 언제나 북한 카드를 끄집어내서 씁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겠습니까? 북한에 대한 핵 제재, 북핵 제재 이거 풀겠다. 이게 사실 큰 카드거든요. 네. 사실 우리는 그 틈바구니 안에 갇혀 있습니다. 네, 네. 이 틈바구니에서 지금 당장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잘 안 보여요. 예. 이게 참 우리 답답함인데 예. 그럴수록 아까 우리 송 소장님 말씀대로 정경 분리, 예, 예. 예, 경제, 문화, 사회는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안보 문제는 동맹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이게 확고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다음 달 초에 러시아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벌써부터 좀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예측해 보세요? 사실 러시아하고 관계 우리 좋았는데요. 최근에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 이유도 푸틴 대통령이 다시 군사 강대국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이 야욕을 보였기 때문에 뭐 러시아가 시리아에 개입하고 네. 또 2014년도에는 크리미아 반도를 강제 합병하고요. 사실상 네. 미국하고 사실 작은 냉전이 시작된 거죠. 그 구도 안에서 러시아가 중국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동북아시아에서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제휴하고 또 미국은 일본, 한국하고 동맹을 하는 이런 큰 양대 세력이 대결하는 듯한 신냉전 구도가 잡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러시아하고 얘기했던 것들, 뭐 시베리아 개발 문제라든지, 뭐 나진항 문제라든지 협력할 수 있는 얘기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잠복해 버렸어요. 그래서 만나더라도 당장 화기애애한 건설적인 얘기할 거리는 상당히 적어졌다. 네. 소장님 얘기 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러시아도 방문하시고 또 곧 뭐 중국 정상도 또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랬는데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너무 무슨 간청하는 행태, 좀 이해해주라 하는 걸 자꾸 이런 것보다는 당당하게 말씀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원인 인자가 북한이고, 그 너가 북한 비핵화만 시켜봐라. 이거 우리가 안 할 수도 있다.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이걸 너무 이해해 주시오, 이해해 주셔서 하면서 간청하는 스타일로 나가면은 예. 우리가 마치 무엇을 잘못을 하고 이러는 것처럼 자꾸 이제 이런 그 분위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부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 이 사드 문제, 이 안보 문제는 이 재앙을 일으키려고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 인자가 북한이고 네. 거기에 편을 드는 중국이 잘못이고 네. 그걸 또 비호하는 러시아가 잘못이지. 그럴 때는 당당하게 가서 매서운 걸 보여야 돼요. 예, 예. 그러면서 안보 문제만큼은 우리는 미국과 결속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걸 보이면서 그렇게 해야 예. 자신감도 여러 가지 그 우리 국민들한테도 자신감을 생기게 하고 좋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 김태우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